4월 6일, 이 날짜 하나가 지금 기름값, 환율, 금값, 반도체, 내 자산 전부를 흔들고 있어. 트럼프가 이란에 건넨 최후 통첩, 그 데드라인이 바로 4월 6일이야. 이날 협상 테이블이 비어있으면 브렌트유는 120달러를 찍고 내 기름값, 장바구니, 전기료까지 한 단계 더 뛰어.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충격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끝까지 같이 가보자. 4월 6일 오후 6시 미국 동부 시간 기준, 트럼프가 이란에 건넨 최후 통첩의 데드라인이야. 이 날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 3월 25일 미국이 이란한테 15개 조항짜리 휴전 제안서를 보냈어. 핵 프로그램 전면 해체, 우라늄 농축 금지,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보장. 사실상 이란한테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조건이었어. 이란의 반응? 거부하고 역으로 5개 조건을 내걸었어. 적대 행위 완전 중단, 전쟁 배상금 지급,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주권 보장. 이란 외무장관은 이렇게까지 말했어. 적과는 협상한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 쉽게 말하면 고백했는데 상대는 읽은 척도 안 하는 건데 우리 사이 좋아지고 있다고 발표하는 꼴이야. 미국 쪽도 낙관론을 흘리고 있긴 해. 루비오 국무장관은 몇 주 안에 전쟁이 끝날 거라고 했고 트럼프도 2, 3주 내에 철수하겠다고 했어. 근데 이란은 여전히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야. 전문가들은 포괄적 합의보다 전투 중단만 먼저 하는 부분 협상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어.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한 달째 완전히 막혀 있어. 이 길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27%가 여기를 지나가거든. 하루에 2천만 배럴이 통과하는 곳이야.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60% 이상이 중동산인데 그중 90%가 이 해협을 지나와. 우리한테는 석유 생명줄인 셈이지. 여기에 이스라엘까지 미국 유해와 별개로 독자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란 내 지상작전 준비 보도까지 나왔어.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용국들이 직접 열면 된다는 말까지 했는데 결국 미국이 빠지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냐는 거지. 정리하면 이래. 미국은 빠지고 싶고 이란은 안 물러서고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해. 4월 6일까지 협상 테이블이 비어 있으면 상황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해협이 막혀 있으면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야.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국제 기름값 기준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112달러를 넘겼어. 2월만 해도 70달러대였으니까 한 달 반 만에 50% 넘게 뛴 거야. 이게 왜 무서운지 숫자로 보자. 한국은 하루에 원유를 약 290만 배럴 쓰는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7%야. 거의 전부를 사와야 하는 구조인 거지. 배럴당 35달러가 오르면 하루에 약 1억 달러가 추가로 나가. 환율 1,508원 적용하면 한 달에 약 4조 원이 더 빠져나가는 셈이야. 이걸 가구 수로 나눠보면 2,300만 가구 기준으로 매달 17만에서 18만 원이 보이지 않게 새 나가고 있는 거야. 기름값, 장바구니, 전기료 전부 합치면 그 정도가 돼. 여기서 끝이 아니야. 석유로 만드는 플라스틱이나 화학 원료인 나프타 가격도 한 달 만에 50% 급등했어. 톤당 875달러까지 올랐는데 그 결과 북미 최대 에틸렌 공장인 여천 NCC가 더 이상 공급을 보장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어. 플라스틱, 합성수지, 합성고무까지 연쇄 타격이 시작된 거지. 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내렸어. G20 국가 중에서 감소폭이 가장 커.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지. 정부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아.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도입해서 정유사들이 아프리카나 미주산 원유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4월 중순에는 IEA 합의에 따라 2,246만 배럴을 방출할 예정이야. 전국 민간 합산 약 208일분의 비축유가 있긴 해.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시간에 벌어주는 거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야.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안 크는 최악의 조합. 그 길목에 우리가 서 있는 거야. 근데 기름값이 오른다고 환율이 왜 같이 뛰는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더 무서운 그림이 보여. 기름값이 오르면 한국은 달러를 더 많이 써야 해. 에너지의 93.7%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매달 4조 원씩 추가로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그 결과가 지금 환율에 그대로 찍혀 있어. 원달러 환율이 3월 초에 처음으로 1,500원을 뚫었어. 3주 만에 1,517원까지 갔고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야.
근데 환율만 보면 절반밖에 안 보여. 진짜 무서운 건 외국인 자금의 움직임이야.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빼간 돈이 32조 원, 월간 기준 역대 최대야. 2월에도 20조 원이 빠졌으니까 두 달 합치면 50조 원 넘게 이탈한 거야.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만 15조 원이 빠졌어. 외국인 지분율이 48.9%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12년 6개월 만에 최저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개인이 31조 원어치를 사들이고 있어. 역대 최대 규모야.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돈을 개인들이 받아내는 구조인 거지. 코스피는 3월에만 15.48% 빠졌어. 같은 기간 미국 S&P는 7.4%, 일본 니케이는 11.95% 하락했는데 한국이 압도적으로 최악이야.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게 있어. 나라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달러 저금통, 외환 보유고야. 한국은 4,259억 달러로 GDP 대비 22에서 23% 수준이야. 대만이 73%인 거랑 비교해봐. 3분의 1도 안 돼. 이게 왜 무서우냐면 97년 IMF 때도 달러가 부족해서 터진 거거든. 그때 코스피가 58% 폭락했어. 대기업, 중소기업 절반이 무너졌고 지금 그때만큼 극단적이진 않지만 구조적으로 우리가 외부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숫자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안전자산이라던 금마저 흔들리고 있어. 전쟁이 터지면 금값이 오른다. 이게 상식이잖아. 근데 이번엔 좀 달라. 금 현물가가 온스당 4,400달러대까지 올랐다가 3월 한 달 만에 13% 넘게 빠졌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월간 낙폭이야. 뭐가 이상한 건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유가 보여. CME, 그러니까 금선물거래소에서 증거금을 3차례나 올린 거야. 쉽게 말하면 전세 보증금을 갑자기 올려달라는 것과 같아. 금을 빌려서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더 내야 했어. 그러니까 금을 팔 수밖에 없었던 거지. 1월 30일에는 금값이 하루 만에 9.8% 넘게 빠졌어. 1983년 이후 최대 일간 하락이야. 심지어 두바이에서는 금 할인 세일까지 벌어졌어. 항공편이 끊기면서 재고가 쌓였거든. 런던 기준가 대비 온스당 30달러나 싸게 팔렸어. 그래도 방향은 올라가는 쪽이야. JP모건은 연말 6,300달러, UBS는 6,200달러를 전망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3,900달러대까지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장기 흐름은 상승이야. 개인 투자자들이 2월까지 누적으로 약 730억 달러어치를 사들인 이유가 있는 거지. 근데 반도체까지 위협받으면 한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 흔들리는 거거든. 전쟁이 반도체랑 무슨 상관이냐고? 반도체 만드는데 꼭 필요한 냉각가스가 있어. 헬륨이야.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영하 269도까지 냉각하고 웨이퍼 열 처리할 때도 쓰이는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지구상에 없어. 문제는 이 헬륨의 30%를 카타르가 공급한다는 거야. 한국은 헬륨의 64.7%를 카타르에서 가져오고 있어. 근데 이란 공격으로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가 피해를 입으면서 헬륨 물량에 차질이 생겼어.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대체 수입할 수 있지만 호르무즈를 우회해야 하니까 배송이 2-3주 밀리고 물류비도 50-80% 뛰어. 헬륨 가격이 200%까지 폭등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야. 다행히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4-6개월분을 미리 비축해뒀고 삼성은 헬륨 재사용 시스템까지 돌리면서 첨단 공정에서 90% 회수율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은 버틸 수 있어. 근데 여름 이후에도 이 상황이 계속되면 수율이 떨어지고 생산 차질이 현실이 돼. 올해 삼성 영업이익 전망이 200조, 하이닉스가 170조야. 삼성은 4배, 하이닉스는 3배 넘는 성장이 예상되는데 헬륨 공급이 막히면 이 숫자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 4월 6일 이후 크게 3가지 길이 있어. 첫 번째,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야. 유가가 내려오고 환율도 안정되겠지. 근데 에너지 93%를 수입하고 외환 보유고가 GDP의 22%밖에 안 되는 구조적 취약성은 그대로 남아. 위기가 지나가도 체질은 안 바뀐다는 뜻이야. 두 번째, 전투 중단만 합의하는 부분 타결이야. 국제 기름값이 90달러대에서 눌려앉고 불확실성은 계속돼. 투자든 소비든 결정을 미루게 되는 가장 피곤한 시나리오야. 세 번째가 최악인데 협상이 결렬되고 전면전으로 가는 거야. 국제 기름값 기준 120달러 이상,
환율 1,540원 이상. 물가만 치솟고 성장은 멈추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이 돼 73년 오일 쇼크 때 벌어진 일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거야.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4월에 이 네 날짜만 기억해둬. 4월 6일 트럼프 데드라인 만료. 4월 10일 한국은행 금리 결정. 4월 중순 정부 비축유 방출 시작. 4월 말 삼성 하이닉스 1분기 실적 발표. 특히 실적 발표에서 헬륨 비축분 소진 속도랑 하반기 가이던스를 주목해야 해. 이 네 날짜만 체크하고 있으면 적어도 뒤통수 맞는 일은 없을 거야. 이런 흐름을 계속 따라가고 싶으면 구독 눌러두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자.